김태원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의 직업적 실패나 재정적 어려움이 아니라 절친한 친구였던 김재기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에게 김재기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어린 시절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겪으며 서로가 추구하는 음악적 꿈을 키워온 형이기도 하다. 김재기의 죽음으로 부활은 메인 보컬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김태원 역시 영혼의 일부를 잃었다. 김재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 두 사람은 새 앨범을 기획하며 부활을 다시 정상에 올려놓겠다는 희망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잔인한 운명은 그의 친한 친구를 빼앗아 갔습니다. 김태원은 나쁜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고 오랜 세월 함께한 동반자가 더 이상 거기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바라며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움직이지 않는 차가운 친구의 몸뿐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단순히 친구를 잃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쌓아 올린 꿈이 무너졌다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모든 계획, 모든 기대, 모든 앞으로 나아갈 길이 갑자기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는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의욕을 잃었습니다. 한때 그의 생명선이었던 음악은 이제 모든 멜로디, 모든 노래가 죽은 친구를 떠올리게 하면서 그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오랜 고통에 시달린 김태원은 현실을 잠시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지만 도망치면 도망칠수록 자신의 마음속에서 김재기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슬픔은 오랜 세월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부활은 계속 활동하고 기타를 손에 들고 무대에 서 있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그 상실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김재기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김태원에게 그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김태원은 아주 어린 나이에 음악 경력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는 음악만이 자신의 삶의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타 연습과 작곡 탐구,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예술가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니었고 음악 산업에서 강력한 경력을 쌓은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부활은 록 음악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뜨거운 꿈에서 탄생했습니다. 김태원은 희야라는 노래가 큰 인기를 끌자 자신이 진정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밴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부 갈등, 매니지먼트 회사의 압력, 대중의 기대치 상승 등으로 인해 밴드는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다가 최악의 일이 일어났다. 부활이 여전히 정상에 있는 동안 해체된 것이다. 그 충격으로 김태원은 거의 방향 감각을 잃었다.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부활을 재건하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재기가 죽은 후 그는 새로운 멤버들을 모집하여 처음부터 다시 구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두 번째 앨범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부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줄어들었고 김태원은 재능과 열정만으로는 항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혹독한 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김태원은 어느 날 밤 혼자 작업실에 앉아 완성되지 않은 노래를 보며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의아해하곤 했습니다. 그는 음악에 너무 많은 노력을 쏟았고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것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타를 손에 잡을 때마다, 멜로디를 들을 때마다 그는 어떤 힘이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악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결코 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원은 비상한 결의력으로 부활을 계속 전진시킨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의 꿈이 망각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비판과 다른 밴드와의 비교를 겪었고 청중이 록에 대한 관심을 잃은 듯한 시기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작곡을 계속했고 부활의 영혼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가끔 그를 울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 순간들은 그가 무력감을 느꼈던 순간들이었고 자신의 노력이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보았던 순간들이었으며 떠난 친구들을 떠올렸고 한국에서 록 음악이 합당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외로움을 느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때로 절망하고 피곤했지만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김태원에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부활은 다시 그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꼼수나 도움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김태원의 끈기와 변함없는 열정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고 바로 이 점이 그를 한국 가요계의 레전드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 수년간 음악계에서 끊임없이 노력한 덕분에 김태원은 자랑스러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나 돈이 아니라 대중의 마음속에 록의 불꽃이 계속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록 음악은 팝 음악만큼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록 밴드가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원도 그 점을 이해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음악이 점점 잊혀지는 것을 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김태원은 부활을 살리기 위해 수년간 쉼 없이 노력해왔지만 핵심 멤버로 유일하게 남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부활의 정신을 가장 진실되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수를 찾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뀌는 멤버들의 변화는 그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지만 부활이 자신의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적합한 가수를 찾을 때마다 온 마음을 작곡에 쏟았고 밴드를 대중에게 다시 선보이고자 했습니다. 부활의 노래는 단순한 록송이 아니라 김태원이 겪은 이야기와 아픔, 꿈 등을 담고 있다. 그는 트렌드를 따르기 위해 음악을 작곡하지 않고 시장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음악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각 노래는 그의 삶의 일부이며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Heya, Never Ending Story, Lonely Night, Secret 등의 노래가 오래전에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세대의 청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김태원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판매된 앨범 수나 수상한 상의 수가 아닌 청중의 인정일 것이다. 그는 주류 음악계에 속하지 않고 인기 있는 스타도 아니지만 그의 음악은 여전히 청취자들의 마음속에 굳건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예술가에게 있어서 자신의 음악이 오랜 시간 지속되고 누군가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김태원이 항상 목표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그의 업적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건강, 시간, 심지어 개인적인 관계까지 많은 것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심각한 병을 앓아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무대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한때 간질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지치기도 했지만 일어나자마자 작곡을 계속하고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김태원에게 음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명이다. 김태원은 음악계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사랑과 결혼 생활에서도 많은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1993년에 현주 이 씨와 결혼했는데 그 당시 그는 가수로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부나 명예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현주는 항상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활이 더 이상 전성기를 누리지 못할 때에도 밴드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술가로서 김태원은 항상 대부분의 시간을 음악에 투자하고 작곡하고 투어를 돌며 보냅니다. 이로 인해 그는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었고 때로는 아내와 아이들이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애정을 보여주는데 능숙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그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깁니다. 수년간의 직업적 어려움으로 인해 김태원 씨는 완벽한 남편과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보상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와 새로운 계획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결혼 생활은 멀어지고 오해가 커지는 긴장된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현주 씨는 인내심이 많고 이해심이 많은 여성이에요. 그녀는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그를 지지해주는 동반자입니다. 게다가 질병은 김태원의 결혼 생활에 큰 도전이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는 건강 문제에 많이 시달려 가족들은 더욱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현주 씨는 언제나 그를 돌봐주었고 때로는 그가 자신에게 부담감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오랜 세월 음악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고 항상 자신을 기다리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이다.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김태원과 현주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강합니다. 그들은 30년이 넘게 결혼 생활을 해왔고 인생의 기복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김태원 씨에게 아내는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가 꿋꿋이 설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그는 아마도 자신의 경력과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극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김태원의 사랑과 결혼이 동화가 아닌 감정이 가득한 실제 여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동반자 관계, 희생 그